안녕하세요. AI 혁명, 세상이 바뀐다는 이야기는 이제 정말 익숙하실 텐데요. 오늘은 그 화려한 기술, 그 뒤편에요.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진짜 단단한 기반, 바로 AI 인프라, 이 세계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AI가 그냥 아이디어를 넘어서서 실제 비즈니스에서 비용 줄이고 제품 더 빨리 만들고 또 많은 일들을 자동화하는 이런 강력한 도구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기반 시설 투자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앞으로 한 5년 동안 수조 달러 규모의 돈이 이 분야에 쏟아질 거다. 이런 예측까지 나오니까요. 규모가 진짜 상상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AI 알고리즘이나 소프트웨어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결국엔 이 모든 게 다 강력한 하드웨어 위에서 돌아가는 거니까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복잡한 연산들, 이걸 수행하려면 고성능 칩, 대규모 서버 클러스터, 그리고 이걸 초고속으로 연결하는 네트워킹 장비, 이게 필수적입니다. 아, 기반이 없으면 안 되는 거군요. 그렇죠. 이런 물리적 기반 없이는 AI 혁신도 사실 좀 공허한 외침일 수 있어요. 오늘 얘기할 브로드컴과 델, 바로 이 AI라는 거대한 건물에 뼈대와 신경망을 만드는 회사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뼈대와 신경망. 네, 단순히 부품만 만드는 게 아니라 AI 성능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핵심 기술, 솔루션, 이걸 제공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 뼈대와 신경망 중에서도 먼저 신경망, 즉 연결을 책임지는 브로드컴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AVGO. 네, 좋습니다. 이 회사가 여러 분야의 반도체나 네트워킹 솔루션을 공급하는데 특히 데이터 센터 쪽 사업이 요즘 정말 뜨겁다고요? 맞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거의 50% 가까이 올랐고 지난 10년 돌아보면 누적 수익률이 2,500%라니. 와, 이거 성장세가 정말 대단한데요. 네, 2,500%면 어마어마하죠. 단순히 주가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적도 아주 탄탄하더라고요. 최근 분기 매출도 전년 대비 20% 넘게 늘었고 지난 10년간 보면 매출이랑 이익이 연평균 28%씩 성장했다는 건 이건 정말 꾸준히 잘해왔다는 증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 브로드컴의 저력은 역시 성택과 집중이 있다고 봅니다. 이익률 높고 또 성장성이 확실한 시장, 바로 그런 곳에 자원을 딱 집중하는 전략을 아주 잘 구사하죠. 선택과 집중. 현재 그 성장 엔진의 핵심은 단연코 AI 관련 칩입니다. 지난 분기에요, AI 관련 매출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63%나 급증했어요. 63%요? 와.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 연산을 위한 데이터 센터 건설 경쟁이 막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네. 더 많은 AI 모델 훈련시키고 서비스하려면 더 크고 강력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그 안에서는 수많은 서버들이 끊임없이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하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서 브로드컴의 네트워킹 기술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 내부를 초고속으로 연결하는 스위치, 라우터 같은 장비 수요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아, 그러니까 AI 모델이 똑똑해지려면 데이터 센터가 더 필요하고 그 데이터 센터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브로드컴의 네트워킹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냥 칩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었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특히 브로드컴의 그 토마호크 6나 제리코 같은 이더넷 스위치 칩셋은 업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아요. 토마호크 6, 제리코. 네, 이게 상상하기 힘든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거의 지연 없이 전송하면서도 전력은 또 적게 쓰는 그런 기술입니다. AI 작업은 워낙 방대한 데이터를 다루니까 이런 고성능 네트워킹이 없으면 서버들이 아무리 좋아도 제 성능을 내기가 어려워요. 아까 말씀하신 병목 현상, 그게 생기는 거죠. 그렇죠. 막히는 거죠, 길이. 네. 브로드컴은 바로 이 데이터 고속도로를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깔아주는 핵심 기술을 쥐고 있는 셈입니다. 와, 기술력까지 확실하니까 시장의 기대가 클 수밖에 없겠네요. 실제로 애널리스트들은 2029 회계연도까지 브로드컴의 조정 주당 순이익이 연평균 32%씩 성장할 거다. 이렇게 예측하더군요. 네, 연 30%대 성장 예측이면 정말 대단한 거죠. 엄청난 거죠. 근데 역시 시장은 이런 기대를 좀 빠르게 반영하는 것 같아요. 현재 주가가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해서 51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는데 이게 지난 3년 동안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거라고 하네요.
성장성은 알겠는데 이 정도 밸류에이션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너무 비싼 거 아닌가?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우려입니다. 그 51배라는 주가 수익 비율, PER이 절대 낮은 수준은 아니죠.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고 특히 높은 밸류에이션은 주가 변동성을 키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또 이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하려는 논리도 있습니다. 연평균 30%가 넘는 이익 성장률 전망치. 이게 실제로 달성된다면 현재의 높은 배수가 어느 정도 설명될 수 있다는 거죠. 성장에 뒷받침된다면 괜찮을 수 있다. 네. 예를 들어서 2029년까지 애널리스트들의 이익 추정치가 맞고 그때도 시장이 이 회사의 높은 성장 기대를 반영해서 PER 40배 정도를 적용한다고 가정해보면요. 주가가 현재보다 2배 이상, 약 792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옵니다. 오, 792달러요? 물론 이건 여러 가정이 청족되어야 하는 시나리오지만 그만큼 AI 인프라, 특히 네트워킹 분야에서 브로드컴이 차지하는 독보적인 위치와 성장 잠재력, 여기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또 데이터 센터 투자가 앞으로 몇 년간 계속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점도 긍정적인 배경이 되고요. 네, 브로드컴 이야기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AI 시대의 핵심 동맥인 네트워킹 분야의 강자, 확실한 기술력과 성장 스토리를 가졌지만 또 높은 밸류에이션이라는 과제도 안고 있다는 점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좀 돌려서요. AI 연산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서버, 그 분야의 거인인 델 테크놀로지스, DEL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델. 사실 델하면 많은 분들이 PC를 먼저 떠올리실 텐데 이 회사가 세계 1위 서버 공급업체라는 사실은 의외로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요즘 이 숨겨진 강자가 AI 서버 수요 덕분에 다시 주목받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델은 오랫동안 엔터프라이즈 시장에서 서버 강자로 군림해 왔죠. 그리고 최근 AI 열풍이 불면서 그 AI 모델 학습과 추론에 특화된 고성능 서버 있잖아요. 네네. 여기에 대한 수요가 그야말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2024년 전체 서버 시장 지출이 무려 73%나 증가할 걸로 예상되고요. 73%요. 와. 네. 그리고 2029년까지도 연평균 16%라는 아주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거대한 시장에서 델이 현재의 시장 점유율만 유지한다고 해도 서버 사업 매출과 기업 가치가 몇 년 안에 2배로 커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올 정도예요. 와, 73% 성장도 놀라운데 특히 AI 연산에 특화된 AI 서버 시장은 성장세가 더 가파르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분석을 보면요. AI 서버 시장만 딱 놓고 보면 2025년에 5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55%. 델의 최근 실적을 보면 이런 추세가 명확히 드러나요. 지난 분기 전체 매출이 전년 대비 19% 증가했는데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요? 델 사업은 크게 서버, 스토리지 등을 포함하는 인프라 솔루션 그룹 ISG하고 PC 등 클라이언트 솔루션 그룹 CSG로 나뉘거든요. 매출 비중은 ISG가 한 56%, CSG가 44% 정도예요. 네. 그런데 지난 분기 ISG 매출은 무려 44%나 급증한 반면에 PC 시장 영향을 받는 CSG 매출은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죠. 아하. 이건 델의 성장 동력이 이제 확실히 PC에서 서버, 그중에서도 AI 서버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더 놀라운 건요. 델이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출하한 AI 최적화 서버 물량이 작년 한 해 전체 물량보다 이미 더 많다는 점이에요. 와, 정말요? 반년 만에 작년치를 넘었다고요? 네, 그만큼 기업들의 AI 도입 속도가 빠르고 델이 그 수요를 아주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있다는 뜻이죠. 와, 델이 정말 AI 서버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제대로 자리매김하고 있군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서버 시장은 경쟁이 아주 치열하고 하드웨어 자체만 보면 이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환경 속에서 델이 경쟁사들을 제치고 계속 선두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서버 시장, 분명 경쟁 치열하고 단순 하드웨어 판매 마진은 좀 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델은 몇 가지 강력한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수십 년간 쌓아온 전 세계 대기업 및 공공기관과의 깊은 관계, 그리고 이걸 뒷받침하는 강력한 영업 및 서비스 조직입니다.
IT 인프라는 한번 도입하면 바꾸기 어렵고 신뢰 관계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오랜 관계와 신뢰. 네. 둘째, 델은 단순히 그냥 규격화된 서버를 파는데 그치지 않고요. 고객사의 특정 워크로드나 환경에 맞춰서 최적화된 맞춤형 솔루션, 이걸 설계하고 제공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AI처럼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때는 이런 컨설팅과 맞춤화 영역이 더욱 중요해지죠. 맞춤형 솔루션 능력. 그리고 셋째, 엔비디아 같은 파트너사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최신 기술을 자사 서버에 빠르게 통합해서 시장에 내놓는 속도, 이건 역시 경쟁력입니다. 이런 요소들이 결합되어서 치열한 시장에서도 대리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강력한 고객 관계, 맞춤형 솔루션 제공 능력, 그리고 빠른 시장 대응. 이 세 가지가 델의 무기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 전망도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2030 회계연도까지 델의 조정주당 순이익이 연평균 13%씩 성장해서 주당 한 14.94달러 수준에 이를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더군요. 네, 연 13% 성장도 꾸준한 거죠. 근데 흥미로운 점은 아까 살펴본 브로드컴하고 비교했을 때 델의 현재 주가 수준은 상대적으로 훨씬 낮다는 거예요. 선행 주가 수익 비율 PER 기준으로 14배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다는데 브로드컴의 50배 수준하고는 차이가 꽤 크죠. 네, 확실히 차이가 있죠.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시장이 델의 AI 성장 잠재력을 아직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럴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델의 전체 사업에서 아직 PC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이쪽 시장은 성장세가 둔화되거나 변동성이 있다는 점, 이게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AI 서버 중심의 인프라 솔루션 부문이 보여주는 그 폭발적인 성장세를 고려하면 현재의 14배 PER은 다소 보수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14배면 좀 낮아 보이기도 하네요. 만약 델이 앞으로 한 5년 동안 AI 서버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공고히 하고 꾸준한 이익 성장을 보여준다면 시장의 평가도 달라질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5년 뒤에 시장이 델의 성장성을 인정해서 PER을 한 20배 수준까지 적용한다고 가정하고 애널리스트들의 이익 전망치가 맞는다면요. 주가는 300달러 근처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300달러요? 지금 133달러 수준인데 네, 현재 주가가 133달러 수준이니까 125%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계산이죠. 물론 이것도 여러 변수가 있지만 AI 서버 시장 성장에 발맞춰서 델의 기업 가치가 재평가될 가능성, 이걸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브로드콤과 델, 이 두 기업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AI 혁명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어떻게 실제 산업과 기업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지 정말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리해보면 AI는 단지 똑똑한 소프트웨어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뒤에서 엄청난 데이터를 처리하고 연결하는 강력한 인프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본 브로드컴은 이 인프라의 핵심인 초고속 네트워킹 분야에서, 또 델은 AI 연산의 기반이 되는 서버 시장에서 각각 독보적인 기술력과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AI 시대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AI라는 거대한 그림을 보실 때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서비스나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그 아래에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런 기반 시설 기업들의 역할과 중요성도 함께 고려하시면 더욱 폭넓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AI를 위한 데이터 센터와 네트워크 인프라가 정말 전례 없는 속도로 확장되는 것이 우리 사회와 경제 전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어떤 영향일까요? 예를 들면 이 거대한 시설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막대한 에너지 소비 문제,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또 폭증하는 데이터 속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데이터 주권은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지, 또 AI가 만들어낼 새로운 산업 지형은 어떤 모습일지 같은 질문들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들이네요.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브로드컴이나 델 같은 기업들의 성장은 단순히 기술의 발전을 넘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사회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과정과 맞닿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이 기술 혁명이 가져올 기회와 도전에 어떻게 대응하고 또 어떤 미래를 만들어 나갈지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정말 중요한 질문들을 던져주셨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시간이 AI 인프라라는 흥미로운 세계를 탐험하고
더 나아가 우리가 맞이할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또 다른 흥미로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